레리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수입니다. 오늘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잘 될 거라고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니까 오늘 잘하고 가겠습니다. 승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성애 옹호 대표 언론 뉴스앤조이가 2020년 5월 29일 총신대 박 전도사 편에서 기사를 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별로 새로운 내용은 아니었고 그간 박 전도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퍼뜨렸던 내용과 별로 다를 것은 없었지만 최근에 또 총신대 정승원 교수께서도 박 전도사를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내용의 영상을 유포시키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사건의 진실을 아실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보장해 드려야 될 때가 온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17일 월요일이 되었어요. 정 학생의 친구인 김 학생 역시 박 전도사의 행동이 이상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김 학생은 이렇게 말했네요. 좋은 교역자라 생각했는데, 즉 박 전도사가 좋은 교육자라 생각했는데 친구, 절친이죠. 정땡땡 이야기를 듣고 나니 생각이 달라졌다 라고 하였습니다. 정땡땡의 친구인 김땡땡 학생도 처음에 정땡땡이 이야기하였을 때는 너 과대망상이야 라고 말하였지만 이제는 정땡땡이의 말이 이해가 되고 동감이 간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카톡을 주고받은 내용까지 있어요. 보겠습니다. 2월 17일 13시 25분에 정땡땡의 친구 김땡땡이 서종옥 강도사에게 보낸 카톡입니다. 그리고 박 전도사님에 대해서 정땡땡이가 연락이 안 되면 저한테 올 것 같은데 저는 정중하게 거절하는 게 맞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피해 입은 남학생인 정 학생이 박 전도사의 카톡이나 연락을 너무나 꺼림칙하니까 피해감을 주니까 차단을 시키면은 막 그냥 주위에 있는 학생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정땡땡 학생을 찾고 정땡땡 학생한테 막 연락을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그간 있었기 때문에 김땡땡 학생이 이 말을 한 겁니다. 즉 만약에 정땡땡 학생이 박 전도사의 카톡 차단시키면 카톡이 좀 안 되잖아요. 이 학생이 카톡을 안 읽는 걸로 화면에 표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무슨 막 노이로제 걸린 사람처럼 옆에 정땡땡이 친구들 막 수배해가지고 야 정땡땡한테 연락해봐라, 연락 안 된다, 나한테 전화해라 그래라 막 계속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격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이미 경험하였던 김땡땡 학생이 그리고 박 전도사님에 대해서 정땡땡이가 연락이 안 되면 저한테 올 것 같은데 저한테 막 연락이 오는 거죠. 박 전도사한테 막 공격 들어오는 거죠. 저는 정중하게 거절하는 게 맞겠죠? 야, 이게 뭡니까? 제3자가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피해를 주는 상황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강도사님이 여기에 대해 답을 하셨습니다. 지금 연애 감정으로 연락이 오는 것이라는 것이 어제의 결론인데 연애 감정? 이게 동성애예요? 이성애예요? 남자끼리 연애 감정이면은 동성애예요? 이성애예요? 당연히 동성애죠. 이게 어제의 결론이었다라고 벌써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형이나 동역자 간의 친분 관계가 아니니 이건 단칼에 거절하는 게 맞아. 문제는 게다가 동성애적 감정이라는 죄성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이라 단칼에 잘라야지 이렇게 강도사님 말씀하시니까 이 김땡땡 학생이 만약에 이게 어제 내용이랑 셋이 말한 내용이랑 전혀 다른 내용이면은 아니 강도사님 무슨 갑자기 동성애 얘기를 하시냐고 엉뚱한 얘기 하시냐고 이렇게 반박을 했겠지만 그 다음 답을 볼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다는 거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확연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강도사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박 전도사죠. 평범한 성도가 아니라 교역자라는 데에 문제가 큰 것 같아. 당장 여기서 거절당해도 그 성향이 왕교회나 차후 다른 성도들에게 복음이 오역되고 흘려보내어진다고 생각하면 참 아찔하네.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다는 거죠. 박 전도사가 그냥 평범한 성도가 아니고 교역자라는 데 문제가 매우 크다. 그리고 당장 여기서 어떻게 그냥 뭐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그 성향은 분명히 동성애 성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교회는 이미 이 카톡이 김땡땡 학생이랑 해당 서강목사님이랑 주고받을 때는 이미 박 전도사는 부평 땡땡교회를 사임하고 왕교회에 가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이제 왕교회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 성향이 왕교회나 차후 다른 성도들에게 복음이 오역되고 흘려 보내어진다고 생각하면 참 아찔하네. 이게 바로 기독교의 공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건의 공개 이유가 바로 되겠다. 이거는 벌써 이 당시에 사건 초기에 이런 대화가 명확히 그리고 목적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증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땡땡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렇대잖아요. 고등학생이 생각해도 그렇대잖아요. 그런데 왜 그 훌륭한 총신대학교 교수님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동성애 대표 옹언론 뉴스앤조이 그리고 저한테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을 뉴스앤조이에 쏟아낸 법률법인 안팎의 두 분 변호사님들 왜 그분들만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 모른다는 고등학생들도 아는 거를.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계속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박 전도사는 정 학생에게 동성애를 갈구하는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정 학생이 직접 박 전도사의 연락 카톡을 차단하고 강도사에게 대화 내용을 직접 전송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본인 서 강도사는 2월 17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 5분까지 방대한 양의 내용을 정 학생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2월 17일 17시 49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저녁 6시 정도죠. 정 학생이 서 강도사에게 박 전도사의 카톡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단어에 까맣게 일관되게 쳐져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하도 박 전도사한테 받은 카톡이 많아서 다 보낼 수가 없으니까 카톡 검색 사랑이라고 검색을 해서 정 학생이 본인의 카톡 받은 내용 중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추출해서 나온 것만 보내줬다라는 겁니다. 카톡 검색 사랑은 정 학생이 강도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아래 카톡 화면 상단과 같이 정 학생이 직접 사랑으로 검색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 나와요. 사랑이라는 단어로 검색해서 보내준 캡처 사진만 무려 48장에 달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도 그냥 이상한 카톡을 많이 받아가지고 다 보낼 수도 없는데 카톡 검색할 줄 아시잖아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검색하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새까맣게 칠해지면서 쫙 추출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박 전도사가 정학생한테 보낸 카톡 중에 사랑이라는 단어로 검색만 해도 48장에 달하였다는 48장. 여러분, 카톡이 한두 개 해야지 그걸 보고 오해를 하든 말든이지 48장. 그런데 학생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했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박 전도사가 카톡으로 보내던 사랑이라는 단어의 활용이 꺼림직하니까 학생이 검색한다는 게 사랑이라는 이유로 검색을 한 거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48장에 달하는 사랑이라는 엄청난 양의 카톡 중에 일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확신에 정땡땡이는 내 평생의 가장 소중한 제자야. 내가 가장 어릴 때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심지어 연인도 없을 때 그만큼 사랑할 수 있었던 제자는 너뿐일 거다. 2명은 없을 거야. 아니, 없어야 돼. 몇 시에 카톡 보냈어요? 밤 12시 7분이네요. 이렇게 늦은 밤에 이런 카톡 보내는 거 절대 정상적인 게 아니고, 그리고 독점적인 사랑,
최고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절대 박 전도사가 정 학생한테 보냈던 카톡이 다른 학생들한테도 일반적으로 보내던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죠. 못하는 거 있어. 정땡땡이한테 사랑받기. 띠로리. 이것도 새벽 2시에요. 요 사랑.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 나란 사람, 나랑 사랑. 나랑 너랑 사랑하며 살아.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정땡땡. 예. 이거는 새벽 1시에요. 무슨 랩을 하는지 참. 새벽 1시에 이런, 여러분, 남자한테 남자가 사랑 랩을 받으면요, 저 같으면은 나는 완전히 막 소름 끼칠 것 같은데, 별로 기분 안 좋을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봅니다. 진심 맞음. 나는 여친 생겨도 진짜로 너보다 더 사랑을 못함. 이것도 밤 11시. 밤 11시에 우리 이전에 레인보우 리턴즈에 올라왔던 팬티 목사가 주로 밤 11시에 보내고 그러던데, 하여튼간에 제가 보니까 밤 11시 넘어서 이상한 카톡 보내면요, 대부분 이거는 문제 심각한 겁니다. 좋은 형들 많고 친구들도 많지만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건 어차피 정땡땡이거든. 이거는 새벽 2시 40분. 아니, 이렇게 하면은 학생들은 언제 자고 언제 공부해요? 또 밤 11시에요. 내가 진심 가슴에 손을 얹고 여친 있었어도 너한테 하는 거보다 잘하진 않았을 거다. 100%임. 너한테 하는 거보다 어떻게 잘해? 뭔가 좀 이게, 야, 이거 이상한 거잖아요. 이게 정상입니까? 이것도 밤 11시에 카톡 보냈어요. 근데 난 정땡땡이가 그 누구보다 제일 좋아. 흐흐. 또 밤 11시네요. 왜 나의 사랑은 안 사십니까? 사주세요 좀. 안 사. 나 같으면. 또 밤 11시 19분부터 카톡을 보냅니다. 내 사랑 정땡땡. 그리고 이번에는 웬일로 아침에 보낸 카톡 하나가 있어요. 아침 7시 57분이니까 8시 정도죠. 난 도대체 잠은 언제 자는지 모르겠어. 새벽 3시에 카톡 보내, 밤 11시에 보내, 응? 아침 7시에 보내. 야, 이거 잠 언제 자, 이거 정말. 그리고 학생은 언제 자는 거예요? 자꾸 이런 카톡 받으면은 공부해야 되는데, 고등학생이.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회 고등부 보낼 때 신앙생활 잘하고 능력받고 성령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라고 보내는 거지, 담당 전도사님한테 새벽 3시, 아침 7시, 밤 11시 무차별 카톡 받아가지고 잠도 못 자고 공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그러라고 교회 보내는 거는 아니잖아요. 자, 그럼 아침 8시에 보낸, 오래간만에 아침에 들어온 카톡 한번 볼게요. 착해 가지공. 사랑하면 혼자 그러는 거야. 너무 사랑하니까. 큐티 하지마 오늘 크크크. 나랑 카톡 켜. 아, 무슨 전도사님이 아침에 카톡 보내가지고 아침에 큐티 하려는 학생한테 큐티 하지 말고 나랑 카톡 하자. 나 너를 너무 사랑한다. 이런 카톡을 보냅니까? 난 진짜 너무 가슴 아프네. 그러니까 정땡땡 학생이 이렇게 말해요.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죠. 카톡하면 안 되죠. 큐티 하죠, 큐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박 전도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냥 한 말인디 거절하니까 뼈 아프당. 너무 단호하당. 그리고 말투가 요즘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전도사님이 그래도 성스러운 주의종이 이 학생들한테, 자기 양떼들한테 자꾸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흐르는 말투가, 아, 이거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학생이 흐흐. 그러니까 박 전도사가 이렇게 말해요. 나빠썽. 아, 진짜. 그 다음에 또 보냅니다. 박 전도사 카톡을 이렇게 보내요. 어제 카톡 못했썽. 속상스. 속상스가 뭐냐면은 속상했어의 줄임말이라고 그래요. 카톡으로 줄임말로 속상했어를 속상스 이렇게 보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 밤에 오래간만에 카톡 못했나 보죠. 뭐 좀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침에 그냥 막 기다렸다는 듯이 카톡하면서 큐티도 하지 말고 나랑 카톡하자 이러고 나오네. 여러분, 이게 교역자가 성도에게 하는 종류의 사랑으로 보이세요? 정말 눈이 있으면 한번 보기를 저는 부탁을 드릴게요. 눈이 있으면은. 그리고 이게 괜찮으면은 대개 아들한테 내가 그렇게 하라고 시킬게. 참나. 내가 말 한 번 안 했어 봐. 네가 알겠냐? 내가 너한테 사랑한다고 진짜 몇 번 말했냐?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정땡땡. 예.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정땡땡이야. 난 너를 사랑한 게 내 생의 가장 큰 사랑이었음.
진짜임, 그 이상 못함.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정땡땡. 이거는 새벽 1시 14분.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정땡땡이야. 새벽 1시 54분. 그리고 난 너를 사랑한 게 내 생애 가장 큰 사랑이었음. 진짜임, 그 이상 못함. 이거는 밤 11시 13분. 그리고 새벽 3시에는 이런 카톡을 또 보내요. 성욕은 참아도 너 사랑한다는 말 안 하는 건 못 참는데 그걸 모르는구나. 크크. 야, 새벽 3시에 성욕은 참아도 너 사랑한다는 말 안 하는 건 못 참는다. 그걸 모르는구나. 크크. 그리고 밑에 보니까 막 왜 우는 이모티콘을 보내요. 이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총신대 정승원 교수님이나 또 기타 다른 주요 인사들은 이거는 학생이 성욕의 문제를 상담해서 뭐 성욕이란 단어를 쓴 거다. 이런 해명을 하세요. 그런데 보세요. 성욕은 참아도 너 사랑한다는 말 안 하는 건 못 참는데 그걸 모르는구나. 크크 하고 막 울어버려요. 성욕 상담하다가 웁니까? 전도사님이? 왜 울어? 자, 보세요. 이거는 명확히 구애 문자예요. 구애 문자. 그런데 박 전도사에 대해서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은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이 죄성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상담하고 해결하고 새롭게 돼야지만 다시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건데 그 방향으로 도와줄 생각이 아니고 이 뻔한 사실 가지고 자꾸 아니라고 그러고 괜찮다라고 그러고 덮고 가자고 그러고 박 전도사가 염환선생의 카톡 몇 개 가지고 동성애자로 의미하는 거라고. 자, 이게 지금 카톡 몇 개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정황들이 있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 그리고 정땡땡 학생의 진술, 그리고 정땡땡의 절친 김땡땡 학생의 진술 등이 고스란히 증거자료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남아있는 상태의 맥락에서 이 카톡을 봐야죠. 오히려 카톡 몇 개 보고 박 전도사가 동성애 성향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예단을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야말로 박 전도사가 동성애자가 아니라는 증거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증거를 안 보여주고 있고 박 전도사도 정말 카톡 몇 개 가지고 내가 오해받고 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면 카톡 전문을 공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카톡 전문 공개 못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된다 라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레인보우 리턴즈는 정말로 예수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끝까지 전진해서 예수님 깃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꼽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날이 갈수록 예수님이 오시는 발걸음 소리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점점 편면하게 한국교회의 복음주의 진영 안에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는 것은 어둠이 짙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이 온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